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2편 거울 속에 나는 누구인가. 수보리가 태어사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아는 매일 저녁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에 대해 듣고 있었다. 오늘도 저녁 공양을 마친 후 정아는 수보리를 찾았다. 그는 법당 한쪽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수보리 스님. 정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제 말씀하신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수보리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떤 것이 궁금하니? 제가 정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공한 건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면 분명히 제가 있는데 스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가짜 같고. 수보리가 일어나 정아를 법당 뒤편으로 이끌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노쇠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효산 스님이 말해준 적이 있었다. 이 거울을 보렴. 수보리가 말했다. 정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15세 소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쳐 보였다. 단발머리에 맑은 눈, 약간 둥근 얼굴. 분명히 자신이었다. 거울 속에 누가 보이니? 저요. 정말 너일까? 정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에요. 손을 들어보렴. 정아가 오른손을 들자 거울 속에 정아는 왼손을 들었다. 너는 오른손을 들었는데 거울 속에 너는 왼손을 들었구나. 그럼 거울 속에 그것이 정말 너일까? 거울이니까 반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 그럼 진짜 너는 어디에 있는 거지? 거울 앞에 서 있는 너일까? 아니면 거울 속의 너일까? 정아는 잠시 생각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제가 진짜죠. 거울 속의 건 그냥 반사된 모습이니까요. 좋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생각해보자. 수보리가 거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5년 전 너와 지금 너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 정아일까? 정아는 고민에 빠졌다. 둘 다 저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5년 전 너와 지금 너는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몸의 세포도 거의 다 바뀌었다고 했지? 그럼 둘이 같은 사람일까? 정아는 답하기 어려웠다. 분명히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기도 했다. 서양에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단다. 수보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400년 전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너와 비슷한 고민을 했어. 어떤 고민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고민이지. 혹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거든.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꿈에서도 현실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기로 했어. 이 세상이 진짜인지, 내 몸이 진짜인지, 심지어 수학도 진짜인지 모든 걸 의심했지. 그럼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가 딱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단다. 그게 뭔지 아니? 정아가 고개를 저으자 수보리가 계속했다.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었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하는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단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아. 정아는 무릎을 쳤다. 생각하는 나는 확실히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 즉 마음이나 정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존재라고 봤어. 몸은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정아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분명히 뭔가 생각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았다. 그럼 데카르트가 맞는 건가요? 생각하는 나는 정말 있는 거죠? 수보리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단다. 이때 정문 스님이 지나가다가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정문 스님도 같이 들어보세요. 정아가 손짓했다. 데카르트라는 서양 철학자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문이 자리에 앉자 수보리가 계속 설명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다. 나라고 부르는 실체는 없다는 뜻이지. 이것은 데카르트와 정반대되는 생각이야. 어떻게 나가 없을 수 있어요? 정문이 의아해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생각과 같구나. 수보리가 답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이 살펴보라고 하셨어. 과연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수보리가 정문을 향해 물었다. 스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스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그 생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글쎄요.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다. 생각은 물처럼 흘러간다. 한순간도 같은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지. 그럼 생각하는 나라는 것도 계속 바뀌는 것 아닌가? 정화가 끼어들었다. 그럼 강물처럼 흐르는 건가요? 좋은 비유구나. 수보리가 기뻐했다. 강물을 보면서 이것이 한강이다, 이것이 낙동강이다 하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1초 전의 강물과 지금의 강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지. 아, 정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라는 것도 그런 건가요? 계속 변하고 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야. 부처님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셨어. 그것을 오온이라고 하지. 정화가 관심을 보였다. 오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야. 쉽게 말하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 수보리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색은 우리 몸이야. 눈, 코, 입, 손, 발. 하지만 이 몸은 계속 변하지. 어릴 때와 지금이 다르고 늙으면 또 달라질 거야. 수는 감각이나 느낌이야.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시원하다. 하지만 이런 느낌도 계속 바뀌지. 정화와 정문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은 생각이나 인식이야. 이것은 꽃이다, 저것은 새다 하고 구별하는 작용이지. 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져. 행은 의지나 의도야.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은 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지. 이것도 시시각각 변하고. 마지막으로 식은 의식이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작용들이지. 이것들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있어. 수보리가 정리했다. 이 5가지를 모두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는 찾을 수 없단다. 모든 것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 정화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데카르트가 틀린 건가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수보리가 신중하게 답했다. 데카르트는 서양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해주었거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확실히 해준 거야. 그럼 둘 다 맞는 건가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데카르트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듯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주체를 발견했어. 하지만 부처님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듯이 더 큰 관점에서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보신 거야. 정문이 질문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수보리가 다시 거울을 가리켰다. 이 거울을 다시 보렴. 거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앞에 무언가 서면 그것이 비춰져. 네. 마음도 그런 거야. 마음 자체는 공하지만 생각이나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비춰지지. 데카르트는 비춰지는 것들을 보고 생각하는 나가 있다고 했고, 부처님은 거울 자체의 본성을 보신 거야. 정화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그럼 진짜 나는 거울 같은 거예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구나.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울 말이야. 정문이 또 질문했다. 그런데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다. 수보리가 웃었다. 거울이 깨져도 비추는 성질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 다른 거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그게 윤회와 관련이 있나요? 정화가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윤회하는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마음의 본성이 계속되는 거야. 마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이 옮겨가는 것처럼. 정화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스님, 그럼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가짜인가요? 감정 자체는 진짜야. 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고정된 나는 없다는 거지.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아. 구름은 진짜지만 하늘에 달라붙어 있지 않지? 아, 정화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그럼 감정이나 생각은 있지만 그것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맞다.
수보리가 박수를 쳤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한 거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각은 있대. 그것이 바로 나는 아니라는 거지. 정문도 이해한 듯 말했다. 그럼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다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훌륭하다. 주어가 빠진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어. 이때 효산 스님도 지나가다가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무슨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스승님, 서양 철학과 불교 철학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설명했다. 효산 스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데카르트의 이야기군요. 서양에서는 개체를 중시하고 동양에서는 전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지. 스승님도 데카르트를 아세요? 정아가 놀라워했다. 물론이지. 요즘 시대에는 동서양의 철학을 모두 알아야 해. 서로 배울 점이 많거든. 수보리가 덧붙였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서양에서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어. 명확한 사고와 논리적 분석을 중시했거든. 하지만 개체와 전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 외로움이나 소외감 같은 문제도 생겼지. 그럼 동양 철학이 더 좋은 건가요? 정아가 물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효산 스님이 답했다. 서양 철학은 개인의 존재와 권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양 철학은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수보리가 정리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거야. 정아가 다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비쳐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거울 속의 상과 거울 자체, 그리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제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 명의 어른이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효산 스님이 말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란다. 정문이 덧붙였다. 매 순간 변화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수보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나와 변화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모두 보는 거야.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운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봤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너는 누구니? 거울 속에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왠지 알 것 같았다. 거울 속의 자신도, 거울 앞의 자신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무언가도 모두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고 부처님은 생각을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을 발견했다. 어쩌면 둘 다 같은 달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정아는 생각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달도 물에 비친 달과 하늘의 달이 다르면서도 같은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그런 것일까? 정아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거울의 바다에서 수많은 자신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